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본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은퇴의 시간, 자유로운 여행과 여유로운 일상, 그리고 그 중심에 놓인 캠핑카.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속 은퇴자들은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유랑하며 자연을 벗삼아 살아간다. 정해진 일과 없이 아침 해를 맞이하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들의 모습은 은퇴 후 삶의 이상형처럼 비춰진다. 그래서일까? 많은 이들이 퇴직을 앞두고 캠핑카 생활을 꿈꾼다. 그저 차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집이 되고 삶이 여행이 될 것 같은 기대. 그러나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다. 낡은 환상 뒤엔 냉혹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직접 캠핑카를 구매하고 그 안에서 생활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은퇴자의 삶이란 여전히 고민과 계산, 불안과 적응의 연속임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 용인에서 35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퇴직한 이정현 씨의 이야기다. 퇴직금 일부와 모아둔 돈으로 5천만 원 상당의 중고 캠핑카를 구매한 그는 은퇴 이후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자유롭게 살 계획이었다. 처음 한 달은 모든 게 새로웠다. 한적한 해변에서 일출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산속 캠핑장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생활은 꿈만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현실이 고개를 들었다. 우선 가장 힘들었던 건 화장실 문제였다. 캠핑카, 내 소형 화장실은 용량이 작아 자주 비워야 했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의외로 많지 않았다. 도심에서는 주차조차 쉽지 않아 마트나 공공시설을 찾는 것도 부담이었다. 게다가 캠핑카 내부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웠다.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냉난방의 비용이 많이 들었고 전기를 쓰기 위해선 캠핑장에 들어가야 했는데 이 또한 하루 평균 2만 원 내외의 비용이 들었다. 결국 이 씨는 3달 만에 캠핑카를 처분하고 다시 원룸을 구해 정착했다. 그는 말한다. 캠핑카는 여행용이지 생활용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걸 착각한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충남 서산에 거주하는 63세 김영자 씨다. 남편과 함께 캠핑카를 구입해 노후를 즐기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그녀는 몇 년 전 조기 퇴직한 남편과 함께 중고 캠핑카를 공동 명의로 구매했다.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통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유튜브에서 캠핑 고수들의 팁을 익히며 부푼 기대를 안고 첫 여행길에 나섰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는 턱없이 좁았다. 옷 하나 꺼내려면 짐을 모두 꺼내야 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캠핑카 안은 눅눅하고 답답했다. 김 씨는 요리를 좋아했지만 가스레인지 하나와 작은 싱크대에선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기 어려웠고 설거지 후 물 처리도 번거로웠다. 남편과 사소한 다툼이 잦아지면서 캠핑카 생활은 곧 부부 갈등으로 번졌다. 김 씨는 결국 캠핑카를 별장처럼 쓰기로 마음을 바꾸고 평소엔 집에서, 주말엔 근처 야영장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바꿨다. 그녀는 말했다. 노후는 로망보다 현실을 먼저 봐야 해요. 캠핑카로 살아가는 건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죠. 세 번째 사례는 조금은 특별한 경우다.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폐업한 60세 장민호 씨는 은퇴와 동시에 캠핑카를 구매했다. 그는 당시 삶의 방향을 잃고 있었다. 캠핑카는 탈출구처럼 보였다. 도심을 떠나 자연 속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싶었다. 그에게 캠핑카는 단지 생활수단이 아니라 정서적 회복의 공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캠핑카 유지비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유류비, 정비비, 캠핑장 이용료에 더해 보험료와 각종 장비, 구매 비용까지 들어가니 지출은 점점 늘어만 갔다. 특히 캠핑카는 일반 승용차보다 수리가 어렵고 부품도 비싸 작은 고장 하나에도 수십만 원씩 지출되곤 했다. 그는 중고로 구매한 캠핑카가 오래된 차량이라 정기점검 때마다 문제가 생겼고 결국 1년이 채 안 되어 다시 되팔았다. 되팔 때는 감가상각이 심해 처음 구입가보다 40% 이상 손해를 봤다. 장 씨는 캠핑카와 함께한 시간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맞는 삶의 방식은 아니라고 말한다. 캠핑카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 캠핑카 생활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누구에게나 적합한 삶의 방식은 아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재정적 여유, 건강 상태, 생활 습관, 동반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년 이후의 삶은 자유롭지만 불확실하고 설렘만큼이나 불안도 동반한다. 캠핑카는 그 불안을 잠시 달래주는 도구일 수는 있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답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캠핑 인프라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전용 주차 공간이나 상하수도, 연결이 가능한 캠핑장이 많지 않고 장기 체류자를 위한 안전장치나 복지적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캠핑카를 구매하고 생활을 계획하는데 앞서 충분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다. 경제적 계산뿐 아니라 현실적인 생활 동선, 날씨 변화에 따른 적응력, 동반자와의 갈등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상적인 은퇴는 환상에 기대기보단 현실을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 캠핑카가 그 꿈의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삶 그 자체가 되어선 안 된다. 꿈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삶은 언제나 현실 위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캠핑카 은퇴 생활. 누구에게는 로망이고 누구에게는 고된 현실입니다. 실제로 상담이나 강연을 다니다 보면 캠핑카 하나 사서 전국 유랑하면서 살고 싶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연 속에서 조용히 책 읽고 낚시하고 산책하면서 은퇴 후 삶을 즐기고 싶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꼭 되묻습니다. 그 생활이 하루 이틀 여행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을 때도 견딜 수 있겠냐고요.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해보죠. 첫 번째로 자주 마주하는 문제가 바로 주거 환경의 불편함입니다. 캠핑카는 본질적으로 차입니다. 그 안에 침대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어떤 건 화장실도 붙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차량이고 면적이 작습니다. 벽과 천장이 가깝고 물건 놓을 공간도 한정돼 있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이동식 쉼터에 가까운 성격이죠. 특히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습니다. 단열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전기 히터 하나 돌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냉난방에 실제로 돈이 꽤 듭니다. 특히 장박, 그러니까 장기간 캠핑장을 이용해서 살게 되면 하루 이용료가 2만 원 안팎은 기본이고 전기료까지 별도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이면 벌써 60만 원 이상이죠. 두 번째로 많이들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생활의 루틴입니다. 우리가 평소 집에서 살아갈 때는 정해진 공간 안에서 편하게 씻고 먹고 청소하잖아요. 그런데 캠핑카는 모든 게 제한적입니다. 세면대, 물탱크 용량이 작아서 자주 물을 채워야 하고 음식 해먹을 공간도 비좁아서 간편식에 의존하게 되고 심지어 쓰레기 버리는 것조차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특히 화장실 문제는 은퇴자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요. 캠핑카에 부착된 소형 화장실은 탱크 용량이 작아서 며칠마다 비워야 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인근에 없으면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번거로움이 쌓이면 여유로운 은퇴가 아니라 노동의 연속이 돼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 낯선 사람들과도 쉽게 친해지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캠핑 문화 자체가 아직은 정착 단계이고 장기 체류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특히 도심 인근이나 마트 주차장 같은 데서는 캠핑카 주차 자체가 눈총을 받을 수 있고요. 게다가 부부가 함께 타고 다닐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하니 사소한 다툼이 금방 커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실제로 캠핑카 생활을 시작했다가 관계가 더 나빠졌다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캠핑카 은퇴 생활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준비하고 본인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맞춘다면 분명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캠핑카 자체가 은퇴 후 삶의 해답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자신이 외향적인 성향이고 불편함을 크게 개의치 않으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익숙한 분이라면 캠핑카 생활이 꽤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혹은 1년 중 특정 기간만 캠핑카로 여행하고 나머지는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방식이라면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겠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캠핑카가 싸게 먹힌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차량 구입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 유지 보수, 캠핑장 이용료, 각종 장비 구입 등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듭니다. 캠핑카는 일반 자동차보다 수리도 어렵고 부품도 비싸요. 고장이 자주 나면
그때마다 지출이 쌓이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유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돈이 덜 드는 노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돈을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일단 캠핑카를 바로 사지 말고 렌트부터 해보는 겁니다. 한 달 정도만 직접 타보고 살아보세요.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씻고 생활하면서 진짜 이게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단기 캠핑을 반복해서 다녀보면서 생활 리듬이 얼마나 적응 가능한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한 번의 여행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으로 느껴질 때 비로소 실체를 볼 수 있거든요. 캠핑카는 자유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법한 그 자유로운 삶.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기동력은 분명 설렘을 줍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철저한 준비와 계산,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삶의 일부가 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떠나는 자유는 곧 막막한 유랑이 되고 환상만 좇는 선택은 결국 후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은퇴라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여러분이라면 캠핑카 생활을 단지 로망으로만 보지 마시고 본인의 생활 습관, 건강, 경제력, 관계 상황 등 모든 요소를 점검해보고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자칫하면 캠핑카가 자유의 상징이 아니라 고립과 지출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캠핑카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무엇을 감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유가 나에게 진짜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퇴 이후 캠핑카 생활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